안녕하세요. 엠브레인의 웨비나 첫 번째 섹션을 맡게 된 최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엠브레인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웨비나죠. 힙합 마케팅 데이터에 출연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세 가지 섹션, 소비 트렌드하고 엠브레인의 딥데이터 등을 준비했으니까요. 아무쪼록 약 1시간 동안 여러분 현업에서 마케팅 기획이나 전략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웨비나 끝난 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설문까지 작성해 주시면 오늘 준비한 웨비나 자료도 발송해 드리고 기프티콘 선물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웨비나 첫 번째 섹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엠브레인에서 매년 발행되는 책 아시죠? 오늘은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매년 수행하는 120여 개의 조사, 그리고 엠브레인의 강점이죠. 패널들의 위치 및 방문 데이터, 구매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전망한 2025 트렌드 모니터에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꽤 유의미한 흐름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예상되는 흐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들어볼까 합니다. 자, 저희가 벌써 이 책을 낸 지가 15년 차예요. 첫 책을 냈을 때와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요. 사실 트렌드 책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또 식상하기도 하죠. 또 요즘에는 올해의 트렌드는 키워드 뭐뭐뭐 딱 이렇게 몇 개만 딱 나열해서 정리 끝. 이렇게 좀 트렌드이기도 한데, 자, 그런데 트렌드는 이렇게 몇 개의 키워드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죠. 사실 트렌드는 이 개별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이 산하의 사건들이 모여 이뤄낸 이 큰 현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어떤 결핍과 불안을 채우려는 소비자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때문에 트렌드는 하나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연속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점을 특히나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로 트렌드를 전망하면서 얻은 구력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는 저희의 트렌드 전망의 강점이 트래킹 데이터에 있다고 봅니다. 단발성 데이터로는 잡히지 않는 태도 변화,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트렌드를 전망해 왔는데요. 그래서 2025년 현재 대중 소비자들의 소비 태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이들에게 어떤 경험이 내재화되어 있고 또 어떤 소비 동기, 심리가 있는지를 히스토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잠깐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이미지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이미지는 각 연도에 있었던 주요 현상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내피셜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추후에 이미지 관련한 데이터가 궁금하시면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5년은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 메르스가 있었죠. 그런데 이 기억도 안 나는 메르스가 사실 한국 대중 소비자들에게 결정적인 세 가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자, 첫 번째는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다. 타인에 대한 불신, 공포,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관계를 중시했던 한국 사회 소비자들이 나홀로를 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홀로부터 시작해서 싱글 이코노미, 1코노미, 1인 체제까지 나홀로 뭔가 하려는 상황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집이죠. 격리와 재택 경험은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켰는데요. 집방, 홈 인테리어, 홈카페 인기를 많이 얻었죠. 그리고 이 현상 똑같이 언제 반복되죠? 2020년 코로나 때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공적 권위, 전문가 권위에 대한 불신이에요. 자, 첫 번째 이미지 잘 봐주시면 낙타를 피하고 낙타 우유 먹지 말아봐, 이런 정부 조치가 있었더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실 대중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겠다, 이런 흐름을 강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어렵다는 소송도 나 혼자 하는 나홀로 소송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기존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아나키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죠. 대통령 파면. 자, 이제 대중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굉장한 무게 중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민감도가 커지면서 2017년 그 해에는 프로축구 경기에 처음으로 VAR 시스템이 도입이 되죠. 그리고 그 이듬해는 미투라는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만들기도 했고요. 오뚜기가 가뚜기가 되고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이 사회적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공적 권위를 의심하고 관계는 축소되고 사람들은 이제 소수의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태도가 뚜렷해지고 있어요. 자, 작은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찾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이 관계를 줄인 만큼 어딘가에 반드시 결핍이 생기죠. 자, 저희는 이거를 외로움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때부터 저희는 지금까지 이 외로움에 대한 정서를 트래킹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2025년 현재 대중들의 외로움은 만성화 수준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저희는 2020년 키워드로 이 외로움이란 단어를 주목하라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자, 코로나는 좀 독특한 현상이기도 한데 비록 지금까지 조금 외로움은 있지만 그런 거 있죠. 동창회 같은 거요. 약간 의무적인 만남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요거를 면피하게 해주는 좋은 명분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리셋하죠. 사실 인간관계 리셋 과정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20년 전에요. 자, 그때는 개취존 기억나실 거예요.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이 선택적 관계 리셋을 했다면 트레바리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로 뜸해진 사람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관계 축소가 본격화되는 거죠. 자, 하지만 외부와의 소통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지? 요거 되게 궁금증이 커지죠. 자, 그래서 MBTI 같은 도구, 이걸로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니즈가 많아집니다. 자, 코로나는 저희에게 아주 크게는 두 가지의 안타까운 점을 좀 남겼죠. 첫 번째는 이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필터 버블, 알고리즘 편향화로 인한 극단적인 신념화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 내 생각을 반박해주고 수정해주고 개선해주는 일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흐름이 2020년 대선이죠. 자, 이때 극단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세대나 젠더 갈등이 심해지고요. MZ를 특정 프레임으로 낙인 찍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극단적인 취향, 의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2020년도에 푸어라이크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이때 아마 취향과 취미라는 이름으로 물고기 한 마리가 막 2억 원 이랬던 아주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구 튀어나온 해가 바로 202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현상 바로 평균 실종이죠. 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젊은 세대의 투자 얘기예요. 자, 팬데믹 기간 때 사실 투자 강풍이 불었죠. 젊은 세대들이 영끌 B2에 나서면서 2021년도에는 이 벼락거지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경기 악화, 투자 실패가 이어지면서 무지주 챌린지,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거지방 같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인간관계도 이제 결핍이 생겼어요. 이때 이 대중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허함을 정서적 허기를 아기자기한 재미로 풀어내는 겁니다. 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채로운 경험이 곧 경쟁력일 수 있다. 이런 인식으로 체험적 소비, 즉 인스타그래머블한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죠. 자, 이제 팬데믹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념 갈등은 거세죠. 그리고 거지방 등을 통해서 현실을 직면하는 흐름도 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맥없이 투자했을까? 이런 반성 모드 들어가고요. 자신을 이렇게 궁핍하게 만든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신 번쩍 나게 쓴소리해주는 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젊은 세대가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때 이런 선배나 어른들의 조언을 받았더라면 이런 어떤 모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해주는 선배 어른을 찾는 아주 미세한 흐름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어른 김장하에 대한 얘기를 책에 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분이 굉장히 지금 회자가 되고 있죠. 자, 경제적인 궁핍은 그리고 소비와 관계 방식도 바꿨는데요. 하이볼처럼 혼자 즐기는 위로의 소비도 늘었고요. 빨리 감기 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니즈도 많아집니다. 자, 트렌드 모니터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빨리 감기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많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곧 뭐다? 경쟁력이다. 이 인식이 이전 해부터 있었던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25년 올해를 전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2024년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 경험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돈이 없죠.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나 중요한 경험, 이 경험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합니다. 지출에 재정비가 필요해진 거죠. 아주 극단의 초저가와 극강의 초고가, 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소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내 경험의 확장을 위해서 아낄 건 최대한 아끼고 그 아낀 걸 경험해 볼 만한 것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동시에 이제 자극적으로 빠르게만 들어오는 컨텐츠는 노땡큐 하죠. 자, 도파민 중독 현상의 카운터 흐름인데요. 해롭지 않은 것들을 즐기고 이제까지 힘들었던 나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장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찾습니다.
자, 그러려면 남의 눈치를 좀 안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눈치 보지 말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쇼펜하우어의 열풍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분에 1년씩 쭉 한번 10년의 시간을 돌아봤는데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규모의 크기와 방향이 한쪽으로 뭔가 수렴하는 듯한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자, 2025년 현재 대중소비자에게 그래서 축적된 감정을 저희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스템과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미 2번의 전염병, 2번의 대통령 탄핵 다 겪었죠. 자, 이제 대중소비자들은 공정성, 공동체 가치를 어느 때보다 뾰족하게 물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우리가 유의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쩌면 제2의 오뚜기,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들이 등장하는 때가 바로 올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로움의 만성화죠. 관계를 유지하는 에너지와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외로움을 감수하는 건데요. 대신 더 끼리끼리 모이고 여기에서의 피드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같은 소수의 인간관계 지향은 굉장히 유의미한 방향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세 번째는 도파민 중독의 반작용. 자, 보다 더 무해한 컨텐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때문에 요 다정함이란 키워드 좀 예의주시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올해는 이 다정이랑 워딩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네 번째는 현실 자각 측면이에요. 자, 짠테크 무지출 챌린지 거지방까지 겪으면서 이제는 본투비 아니면 계급 상승 어렵다. 요 인식이 퍼진 거죠. 자, 예전에 그러니까 2015년에 수저 계급론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어떻게 우리에게 계급이 있어 뭐 비판, 비난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요 점을 수용한다는 거죠. 대신에 이 헛헛함을 버티죠. 초긍정 마인드로 버티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층 상승은 안 돼도 뭐는 되죠? 네, 경험 상승은 가능하죠. 대신 고도의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거나 최소의 비용을 누적해서 최고의 경험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양극 소비는 더욱 뚜렷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 경험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경향은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되던 활동들 구조조정 대상이 되겠죠. 자, 이제는 작은 경험, 남들이 과소평가했던 것이라도 내용과 소비의 명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로 이 5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2025년의 중요한 흐름으로 소분 소비, 팬본주의를 전망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이 3가지인데요. 자, 이 소수의 인간관계에서 끼리끼리 인정해주는 피드백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소수 집단의 강력한 지지가 더 중요해진 건데요. 그들만의 리그, 커뮤니티죠. 자, 이것은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규모의 팬덤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소수의 팬, 커뮤니티도 감히 팬덤이라는 이름으로 의미 있는 규모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팬본주의를 전망했습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계급 상승은 어렵지만 경험 상승은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작지만 의미 있는 경험들,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저희는 소분 소비를 전망했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2024년도에 포착한 소분 소비 움직임은 일단 의식주에서 조각과일, 잔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나노 단위로 쪼개서 분석하는 흐름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서 MBTI 같은 도구 인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도구들이 더 쪼개질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HSP 이런 테스트 같은 것들이 더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경험에서도 뭔가 완전함이 굉장히 원래는 의미가 있는데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마라톤이에요. 41.195km 완주 굉장히 의미 있죠. 자, 그런데 이 완주로서의 의미가 다가 아니라 10, 5, 3, 2km 이렇게 짧게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특징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저희는 이것을 챕터별 경험이라고 정의를 했고 지금 이 흐름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뷰티나 여행, 식품, 가전, 컨텐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더욱 정교하게 지금 쪼개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분화되는 흐름 속에서 팬덤의 규모도 국소화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소수의 찐팬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죠. 덕분에 비주류 문화가 팬덤이라는 이름으로 더 넓게 확산되고 메가 인플루언서보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엔터, 스포츠, 여행 분야를 막론하고 현재 진행형이죠. 자, 이제는 오히려 서비스나 상품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제는 대중 전체를 겨냥하는 전략보다 소규모 완판, 타겟을 정확히 겨냥한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2025년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이어서 러닝 열풍이 계속되고 있죠. 자, 전문가들은 고물가 시대에 돈이 안 드는 취미다, 가성비 운동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사실 이 똑같은 흐름, 석유 파동, 경기 침체를 겪었던 1970년대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64년 만에 마라톤 금메달을 따면서 러닝 붐이 일어났는데요. 경기 침체와 러닝 붐, 이 사건은 동일하지만 지금 대중 소비자들이 러닝을 소비하는 이유는 70년대 그때와 좀 다르죠. 지금 한국 사회의 러닝은 가성비 운동을 넘습니다. 실제 계층 상승은 어렵지만 좋은 러닝화, 인증샷, 챌린지, 성취감 경험 등으로 경험적 우위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아끼는 짠내나는 노력쯤은 감수하려는 태도가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2025년 소비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막연한 유행에 편승하기보다는 저렴한 차별화를 통해서 경험의 스펙트럼을 잘게 쪼개서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쪼개진 경험에서 소규모 끼리끼리의 집단이 주고받는 그 경험의 가치를 피드백하고 인정하는 이 움직임이 소규모 팬덤, 팬본주의로 뾰족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케팅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 타겟 설정에 굉장히 더욱 정교한 마이크로 세그멘트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50% 팬덤보다 1% 팬덤 50개가 모이는 게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전략이 엄청난 혁신적인 전략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작은 돌파구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임팩트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는 아주 날카롭게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소분 소비, 팬본주의, 이 큰 두 가지 줄기 흐름이 결국 현재 대중 소비자들의 소비 태도와 점점 더 진짜, 찐, 디테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다. 요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했고요.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